안녕하세요. 복잡하게만 느껴지는 스포츠 교육 이론들을 마치 한 편의 재미있는 이야기처럼 명확하고 시각적인 마스터 클래스로 변환해드리는 해설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오늘은 스포츠 교육학의 전체적인 흐름을 그야말로 뼈대가 되는 기초 설계도부터 실제 현장에서의 생생한 실행까지 아주 체계적으로 싹 정리해보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단순하게 겉핥기식으로 요약만 하고 넘어가는 게 아니라요. 핵심 개념은 물론이고 이게 현장에서 어떻게 적용되는지 다양한 비교 예시까지 곁들여서 깊이 있게 파헤쳐 볼 겁니다. 자, 전체 내용을 쭉 복습하고 완벽하게 내 것으로 소화할 준비 되셨나요? 그럼 힘차게 시작해 보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살펴볼 전체적인 로드맵을 먼저 보시죠. 모형의 기초부터 시작해서 교사 주도와 개별화, 협동 및 동료 학습, 그리고 실제 경기를 방불케 하는 스포츠 교육과 전술 게임, 이어서 전인적 성장, 마지막으로 성공적인 계획과 실행까지 이 6개의 핵심 파트를 순서대로 아주 매끄럽게 연결해서 짚어드리겠습니다. 자, 그럼 첫 번째 파트인 스포츠 교육 모형의 기초로 바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우리가 학습 환경을 어떻게 구조화할 것인가 그 아주 기본적인 토대부터 확실히 다져보죠. 가장 먼저 교육 모형이라는 게 도대체 뭔지 명확히 하고 넘어가야겠죠. 쉽게 말해서 교육 모형은 건축가의 청사진과 같습니다. 여러분, 집을 지을 때 정교한 설계도 없이 무작정 벽돌부터 쌓지는 않잖아요. 마찬가지입니다. 교육 모형은 지도자가 어떤 특정한 발달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 아주 치밀하게 계산하고 전략적으로 선택하는 지도 계획의 마스터 플랜입니다. 단순히 누군가의 동작이나 겉모습을 앵무새처럼 따라하게 만드는 게 절대 아니에요. 오늘 우리의 목표가 참여자들의 기초 체력을 쫙 끌어올리는 것인지 아니면 끈끈한 팀워크를 다지는 것인지 혹은 전술적인 두뇌 회전을 요하는 것인지에 따라서 이 기초 설계도 자체가 완전히 뼈대부터 달라져야 한다는 겁니다. 그렇다면 이 훌륭한 설계도를 그리기 위해서는 어떤 결정들이 필요할까요? 여기 5가지 핵심 결정 영역이 있습니다. 내용 선정, 환경 관리, 과제 제시, 참여 형태, 그리고 상호작용인데요. 자, 한번 상상해 보세요. 오늘 무엇을 배울지 그 내용을 누가 정할까요? 연습할 때 장비나 구역 배치는 누가 하죠? 그리고 학습자들끼리 상호작용은 얼마나 하게 허용할 건가요? 이런 수많은 결정들의 통제권을 지도자가 전부 가질 것인지, 아니면 학습자에게 전적으로 믿고 맡길 것인지, 그것도 아니면 서로 유연하게 조율하면서 갈 것인지를 정해야 합니다. 이 5가지 영역의 스위치를 어떻게 조작하느냐에 따라 우리가 만들어갈 학습 환경의 색깔이 완전히 바뀌게 되는 겁니다. 이 통제권 이야기가 나왔으니 자연스럽게 두 번째 파트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통제권 스펙트럼의 양극단에 있는 방식들을 직접 비교해 볼게요. 화면을 보시면 2가지 모형이 아주 완벽하게 대비되고 있죠? 먼저 직접 교수 모형입니다. 이건 지도자가 운전석에 딱 앉아서 핸들이랑 엑셀, 브레이크를 혼자서 전부 다 통제하는 거예요. 자, 팔각돌은 좀 더 올리고 시설은 정면을 봅니다. 이런 식으로 아주 명확하게 지시를 내리고 즉각적인 교정 피드백에 집중합니다. 짧은 시간 안에 정확한 동작을 잡아내는 효율상 하나는 정말 끝내주죠. 반면에 개별화 지도 모형은요. 지도자가 코스는 세팅해주지만 엑셀 페달은 학습자 본인이 직접 밟게 하는 겁니다. 학습자마다 타고난 신체 발달 속도나 이해도가 다 다르잖아요. 각자 자기 페이스에 맞춰서 개별적으로 진도를 나갈 수 있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학습자의 독립성을 키우고 자기주도적 학습 능력을 기르는데 아주 탁월한 효과가 있습니다. 이제 세 번째 파트로 방향을 살짝 바꿔볼게요. 지도자의 통제를 좀 내려놓고 학습자들끼리의 역학관계와 상호작용을 엔진으로 삼는 방식들을 살펴보겠습니다. 나는 너를 가르치고 너는 나를 가르친다. 와, 정말 멋진 말 아닌가요? 이게 바로 동료 교수 모형의 핵심 철학을 가장 직관적으로 보여주는 문구입니다. 현실적으로 생각해보면 지도자 한 명이 수십 명의 동작을 동시에 세밀하게 1대1로 다 봐줄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학습자들이 번갈아 가며 한 번은 꼼꼼한 개인 코치가 되었다가 또 한 번은 피드백을 받는 학습자가 되는 겁니다. 누군가를 직접 관찰하고 가르쳐 보면서 본인 스스로도 동작에 대해 더 확실하게 깨닫게 되는 엄청난 인지적 시너지 효과가 발생하죠. 여기서 협동학습 모형과 방금 말씀드린 동료 교수 모형의 차이를 확실히 짚고 넘어가야 합니다. 둘 다 학습자들끼리 으쌰으쌰 하는 건 맞아요. 하지만 그 구조와 작동 원리가 다릅니다. 협동학습은 여러 명이 하나의 팀을 이루어서 공동의 과제를 완수하는 거예요.
팀원 전체가 힘을 합쳐야만 좋은 결과를 얻을 수 있도록 설계되어 있어서 사회성과 팀워크를 구축하는 데 초점이 맞춰져 있습니다. 반면에 동료 교수는 지도자가 만들어 놓은 큰 테두리 안에서 두 사람이 짝을 지어 1대1로 직접적인 티칭을 주고받는 겁니다. 협동학습이 함께의 목표를 향해 달려가는 한 배를 탄 팀이라면 동료 교수는 서로의 거울이 되어 집중적으로 피드백을 주는 파트너라고 생각하시면 이해가 훨씬 쉬우실 겁니다. 네 번째 파트는 스포츠 교육과 전술 게임 모형입니다. 여기서는 실제 스포츠가 가진 그 역동적이고 짜릿한 본질을 학습 환경에 그대로 쏙 집어넣은 몰입형 방식들을 만나보시죠. 먼저 스포츠 교육 모형입니다. 이 모형의 궁극적인 목표는 단순하게 슛이나 패스 기술만 좋은 사람을 만드는 게 아닙니다. 완전히 완성된 그야말로 전체적인 스포츠인을 육성하는 거죠. 그 첫 번째 필수 단계가 바로 유능한 스포츠인입니다. 화면의 이미지들이 보여주듯 이건 그저 공을 다루는 기술뿐만 아니라 실제 경기 상황에서 지금 돌파를 해야 할지 아니면 동료에게 패스를 찔러줘야 할지 지능적으로 판단하고 전술을 실행할 수 있는 실질적인 능력을 말합니다. 하지만 몸만 잘 쓴다고 끝이 아니죠. 두 번째 단계, 바로 박식한 스포츠인이 되어야 합니다. 경기의 특정 규칙은 기본이고요. 그 스포츠가 오랜 시간 지켜온 전통과 의례를 깊이 있게 이해해야 합니다. 심판의 판정에 깨끗하게 승복할 줄 알고 상대방을 존중하는 페어플레이 정신 같은 올바른 스포츠 윤리를 직접 실천하는 것이죠. 문화를 제대로 알아야 진짜 경기를 즐길 수 있으니까요. 그리고 이 모형이 그리는 마지막 세 번째 퍼즐은 바로 열정적인 스포츠인입니다. 스포츠 문화를 진심으로 사랑하고 현재 학습 환경을 넘어서 방과후나 지역사회 클럽, 나아가 국제적인 수준의 스포츠 활동에까지 자발적으로 참여하는 진짜 매니아로 성장시키는 겁니다. 평생 체육에 튼튼한 기반을 다져주는 셈이죠. 그렇다면 대체 어떻게 해야 이런 전인적인 성장을 이끌어낼 수 있을까요? 비결은 바로 환경 자체를 실제 프로스포츠 리그랑 똑같이 세팅하는 데 있습니다. 단기 속성으로 끝내는 게 아니라 20시간 이상의 긴 시즌을 운영하고요. 고정된 팀에 소속시켜서 끈끈한 유대감과 정체성을 만듭니다. 여기에 엄격한 규칙을 적용한 공식 경기, 꼼꼼한 통계와 기록 유지, 그리고 대망의 결승전과 축제 같은 흥겨운 분위기까지 더하죠. 학습자들은 선수 역할뿐만 아니라 심판, 기록원, 코치 등 다양한 역할을 돌아가며 맡습니다. 내가 있는 공간에 작은 올림픽이 열리는 것과 마찬가지니 몰입감이 엄청날 수밖에 없습니다. 비슷한 맥락의 또 다른 몰입형 방식인 전술 게임 모형도 아주 흥미롭습니다. 여러분, 예전의 전통적인 방식 기억나시죠? 곡갈 세워놓고 지루하게 패스 연습만 몇 시간씩 하다가 마지막에 잠깐 게임하는 방식이요. 전술 게임 모형은 이 순서를 완전히 뒤집어 버립니다. 학습자 수준에 맞게 규칙을 살짝 바꾼 미니게임을 수업 초반에 바로 투입해요. 3대3 경기를 막 하다 보면 자연스럽게 빈 공간을 어떻게 찾아 들어가 유리하지? 어떨 때 패스를 줘야 공격이 매끄럽지? 이런 전술적 고민을 스스로 하게 되거든요. 즉, 고립된 기능 연습을 억지로 시키는 게 아니라 게임이라는 실제 상황 속에서 전술의 필요성을 몸소 깨닫게 만드는 아주 스마트한 접근법입니다. 자, 이제 5번째 파트입니다. 전인적 성장을 위한 교육에 대해 이야기해 볼 텐데요. 우리가 아는 이런 신체 활동들이 학습자의 내면, 즉 인성과 가치관을 어떻게 직접적으로 긍정적으로 변화시키는지 확인해 보겠습니다. 화면에 보이는 책임감 지도 모형을 주목해 주시죠. 표를 보시면 0단계부터 5단계까지 레벨이 쫙 나뉘어 있습니다. 다른 사람을 방해하는 0단계의 무책임한 상태에서 시작해서 1단계 타인 존중, 2단계 자발적 참여, 3단계 자기주도, 4단계 타인 배려까지 아주 체계적으로 올라갑니다. 그리고 대망의 최고 단계인 레벨 5로 보세요. 학교 밖 실생활로의 전위라고 되어 있죠. 이게 바로 핵심입니다. 코트 위에서 땀 흘리며 배운 페어플레이 정신, 팀원을 챙기는 리더십, 규칙을 지키는 책임감을 거기서 끝내지 않고 여러분의 일상생활이나 더 넓은 사회로 그대로 가져가서 적용하는 것. 그것이 이 모형이 지향하는 최종 목적지입니다. 기능, 지식, 태도를 하나로 그러하여 전인이 되도록. 와, 짧지만 정말 깊이가 느껴지는 철학적인 문구죠? 이건 바로 한국에서 독자적으로 개발된 하나로 수업 모형의 든든한 중심축입니다. 이름에서도 딱 느낌이 오시겠지만 이 모형은 신체적인 능력, 지적인 깨달음,
그리고 올바른 태도와 인성을 따로따로 분리하는 게 아니라 하나의 그릇에 완벽하게 통합해서 지덕체가 조화된 온전한 인격체를 기르자는 아주 멋진 비전을 담고 있습니다. 이런 원대한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하나로 모형은 기존과는 조금 다른 아주 독창적인 방식을 사용합니다. 숨차게 뛰고 구르는 기능과 전술훈련 같은 직접 체험은 당연히 기본이고요. 여기에 인문학적인 간접 체험을 동시다발적으로 절묘하게 결합시킵니다. 예를 들어서 농구를 배우면서 그저 슛만 던지는 게 아니라 위대한 선수의 전기를 읽어보거나 팀워크를 다룬 감동적인 스포츠 영화를 보고 각자의 느낀 점을 에세이로 써보는 겁니다. 몸으로 한번 부딪히고 머리와 가슴으로 또 한 번 느끼게 하면서 진짜 융합형 교육을 실현하는 것이죠. 드디어 마지막 6번째 파트입니다. 성공적인 계획과 실행. 지금까지 우리는 정말 다양하고 훌륭한 여러 모형들을 살펴봤잖아요. 그럼 이런 훌륭한 설계도들을 실제 현장에 딱 가져갔을 때 어떻게 해야 실패 없이 완벽하게 실행해낼 수 있을까요? 아무리 좋은 모형도 준비 없이 무작정 던져지면 실패하기 마련입니다. 성공적인 실행은 아주 치밀한 5단계 준비 과정에서 시작됩니다. 1단계로 학습자의 특성과 주변 환경을 세밀하게 파악하는 맥락 분석부터 시작해서 무엇을 어떻게 가르칠지 구조화하는 내용 분석, 명확한 도달점을 정하는 목표 분석, 예기치 못한 안전사고나 장비 부족에 대비하는 관리 구조 분석,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 모든 과정을 어떻게 평가할지 명확한 기준을 세우는 평가 계획까지 이 5단계를 하나도 빠짐없이 꼼꼼히 짚고 넘어가야 갑자기 날씨가 나빠지거나 장비가 고장나는 돌발 상황에서도 절대 흔들리지 않는 프로다운 지도를 완성할 수 있습니다. 완벽한 계획을 세웠다면 실제 현장에서는 어떨까요? 이 표를 주목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장에서 지도자의 행동은 학습에 직접적인 영향을 줍니다. 성공적인 학습 환경을 구축하려면 명확하게 시범을 보이고 핵심 피드백을 주는 교수 행동이나 팀을 짜고 환경을 안전하게 세팅하는 운영 행동 같은 직접적인 기여 행동의 비율이 압도적으로 높아야만 합니다. 반대로 지금 당장의 활동과 전혀 상관없는 개인적인 잡담을 길게 늘어놓거나 불필요한 행정 업무를 보느라 전체적인 흐름을 뚝뚝 끊어버리는 간접적 행동은 최대한 줄여야 하죠. 한마디로 지도자의 모든 1분 1초의 포커스는 철저하게 학습자의 성장을 향해 맞춰져 있어야 한다는 뜻입니다. 자, 이제 오늘 배운 모든 것을 관통하는 핵심을 찔러볼게요. 오늘 다룬 그 수많은 모형 중에 여러분이 어떤 것을 선택하시든 간에 성공하는 교육에는 절대 변하지 않는 공통된 특징들이 존재합니다. 첫 번째, 학습자가 실제 과제에 푹 빠져서 움직이는 시간, 즉 학습 활동 할애 시간이 월등히 높아야 합니다. 자기 차례 오기만 기다리며 줄 서 있는 시간만 길면 안 되겠죠? 두 번째, 누구나 소외되지 않고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는 기회가 빈번해야 합니다. 세 번째, 학습자의 발달 수준에 딱 맞는 과제를 던져줘야 합니다. 너무 쉬우면 지루해하고 너무 어려우면 아예 포기해버리니까요. 마지막으로 가장 중요한 건 칭찬이 넘치고 서로를 격려해주는 따뜻하고 정서적으로 안전한 분위기를 유지하는 겁니다. 기술보다 마음이 먼저 열려야 하니까요. 이것이 바로 실패를 부르는 성공의 절대 법칙입니다. 오늘 정말 길고 깊이 있는 여정을 함께 하셨습니다. 이 꽉 찬 복습의 시간을 마무리하면서 여러분 스스로에게 조용히 한번 이 질문을 던져보셨으면 좋겠습니다. 통제를 꽉 쥐고 가는 효율적인 직접 통제 방식부터 모든 걸 온전히 믿고 맡기며 전인적 성장을 이끄는 완전한 위임의 방식까지 오늘 우리가 함께 훑어본 그 넓고 다채로운 스펙트럼 속에서 여러분은 다음 시간을 위해 어떤 전략적 청사진을 꺼내 드시겠습니까? 여러분이 직면한 다음 교육 현장에서 학습자들의 잠재력을 폭발시키고 한 단계 더 높이 끌어올리기 위한 최적의 무기는 과연 무엇일까요? 오늘 함께 나눈 이 핵심 통찰들이 여러분의 다음 지도 현장을 훨씬 더 빛나고 성공적으로 만들어줄 든든한 밑거름이 되기를 진심으로 응원하겠습니다. 끝까지 집중해서 함께해 주신 여러분 정말 감사합니다.